TSMC하고 삼성의 기술 격차를 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격차는 고객의 폭, 깊이, 고객과의 네트워크 이런 게 진정한 격차라고 생각이 돼요. TSMC가 30년 동안 쌓아온 고객과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좀 힘이 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7나노에서 고객을 완벽하게 이제 내 기업으로 만들어 버리면 TSMC가 5나노, 3나노 이렇게 몇 세대를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극복할 수 없는,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죠. 파워 소모 측면에서 30% 차이 난 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좀 극복을 해보려고 했는데 기업들이 하나둘 이제 떠나가서 TSMC로 이제 가면서 그쪽에 최적화가 되면 지나가고 나니까 되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특별한 경제 강의 모닝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병훈 교수입니다. 사실 뜻밖에도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이제 반도체 시장이 좋았고요. 코로나가 이제 회복이 되면 그 이후에 더 좋아질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침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코로나 시기에 그 반도체 사재기 현상이 좀 있었고요. 그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 그리고 경기 회복이 좀 느려진 점 때문에 침체기가 있었다가 요즘 인공지능 반도체가 뜨면서 거기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기대는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상당히 좋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내부자가 아니면 그걸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HBM 공급자가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HBM 공급자가 있는 측면에서는 거기서 더 많이 받을 거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다른 회사의 제품을 받아서 시장을 이제 다변화할 거냐 그런 측면인데 새로운 HBM을 받기 위해서 기존의 제품을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HBM이 여기에 딱 맞아야 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테스트가 사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다면 처음부터 딱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상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찾으면 이제 고쳐야 되는데 반도체에서 뭔가를 고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새로 만들어서 좀 또 잘 되는지 봐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길게 보면 뭐 엔비디아 입장에 당연히 다변화를 하는 게 좋으니까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게 하루 이틀에 금방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있는 그 자리에다가 바로 그냥 대체해서 꼽아 보는 거예요. 똑같은 HBM이고 비슷한 스펙을 만들었더라도 이제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GPU하고 HBM을 그 잘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최적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느닷없이 비슷하지만 약간 다를 수 있는 게 들어오면 얘가 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다 보니 조건이 안 맞으면 동작 전압을 좀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테스트가 조건이 바뀌니까 동작 조건이 발열 문제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집어넣어서 돌아가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디를 바꾸면 조금만 바꿔서 그냥 사용할 수 있으면 그냥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는 거죠. 시장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의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엔비디아가 그 팔고 싶은 그 최첨단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충분하지 않아요. 공장을 계속 짓고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이제 수준입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어야 거기에 HBM을 붙일 텐데 GPU 숫자에 HBM 시장 사이즈가 결정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고요. TSMC에서 공급을 못하게 되면 다른 공급원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세컨밴드에 해당하는 회사의 기술이 TSMC 약간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HBM이 아직 이제 메모리에서 전체 메모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닙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시장을 뭐 나눠 먹고 했을 때 삼성전자의 사업을 좌우할 만한 건 아닌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는 그런 HBM조차 기술력 1위인 삼성이 애초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었다라는 실망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걸 공급하게 된다면 이제 제대로 본궤도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안도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흔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그 TSMC에 비해서 후발주자라는 건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에서 탁월한 공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추격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런 이제 추세에 있었다가 한 7나노 부근에서부터 좀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TSMC가 패키징 기술에서 코오스라는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삼성보다 같은 성능인데 파워를 한 30%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고객들이 급격하게 TSMC를 선호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대형 고객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파운드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후발주자였고 패키징 기술에서의 그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해결하는 부분에서 약간 뒤처졌다. 그거는 이제 목표를 결정하고 거기에 얼만큼의 그 자원을 투입하는가 어떠한 각오로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펀더멘털하게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또 그건 또 제가 보기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 기술을 예측하고 이제 그거를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TSMC가 움직이는 걸 보면 굉장히 단위의 전략을 세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족한 일적 자원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의 리소스를 이용한다든지 또 미국의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한다든지 글로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제가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삼성은 그런 게 대외적으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TSMC가 뭐 일본 기업 정부와 패키징 연구소를 같이 설립하고 일본의 공장을 지으면서 지원을 받고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라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인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TSMC하고 삼성의 기술 격차를 그 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격차는 고객의 폭, 깊이, 고객과의 네트워크 이런 게 진정한 격차라고 생각이 돼요. TSMC가 30년 동안 쌓아온 고객과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좀 힘이 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는 오랫동안 같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설계가 TSMC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쓰려면 엄청난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최적화를 해야 되니까 7나노에서 고객을 완벽하게 이제 내 기업으로 만들어 버리면 TSMC가 5나노, 3나노 이렇게 몇 세대를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극복할 수 없는 되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죠. 파워 소모 측면에서 30% 차이 나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좀 극복을 해보려고 했는데 기업들이 하나둘 이제 떠나가서 TSMC로 이제 가면서 그쪽에 최적화가 되면 이미 한 두세 대 지나가고 나니까 되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기술 측면에서는 어느 한 특정한 특허가 어떤 다른 기술을 압도하기는 쉽지 않은데 패키징 측면에서는 좀 컸습니다. 요걸 조금만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하고 TSMC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거예요. 삼성은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 해가지고 웨이퍼를 잘라서 이 사각형 판에 커다란 판에 붙이고 공정을 진행해서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를 한꺼번에 만드는 이게 일종의 디스플레이 공정하고 이제 비슷한 삼성은 디스플레이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원가 경쟁력을 갖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취했는데 그 TSMC는 그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기판으로 해서 웨이퍼 레벨에서 패키징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했는데 웨이퍼 레벨에서 하면 비용은 비싸지는 대신에 뭔가 이제 고급한 공정들을 쓸 수가 있어서 성능을 좋게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소모 전력을 낮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전략이 하나는 그 원가를 개선하는 전략, 하나는 그 더 고급진 기술을 집어넣는 전략, 그래서 소모 전력을 줄이는 전략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미래의 추세를 생각해 보면 소모 전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추세였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원가 경쟁력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은 삼성의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5%, 10% 줄이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패키징 기술에서 그 개선을 통해서 30%를 개선하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 거죠. 반도체는 전에는 이제 공정 따로 개발하고 뭐 집적 공정 따로 개발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았어요. 심지어 설계도 따로 하고. 근데 지금은 공정부터 설계까지 나아가서는 그 서버 단위의 시스템까지
다 고려해서 최저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유리한 거죠. STCO라고. 그 시너지를 잘 내려면 각 단위들이 최고의 능력이나 설계 자산, 뭐 공정 자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서는 다 가지고 있어봐야 시너지가 잘 안 나는 거죠. 사실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 손을 잡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현상은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그 칩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데 비해서 TSMC라는 그 단일 그 공급처에 그 제한되는 상황, 이 불안감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요거는 이제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퀄컴이든 엔비디아, 그 AMD건 간에 그 전에는 이제 듀얼 소스 그 전략을 취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TSMC로 몰려갔던 건데 삼성이 만약에 TSMC하고 유사한 정도의 뭔가를 제공할 수 있다면 듀얼 소스를 쓰는 것이 이 기업들로서는 지금 현재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만큼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그 제한이 이제 불안해지니까 새로운 이제 공급처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제가 한 1년 전쯤에 다른 방송에 나가서 삼성은 1등의 저주에서 그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삼성이 1등을 메모리 분야에서 30년을 했어요. 이게 비정상적입니다. 대부분의 그 로직 반도체 하는 회사들은 IBM이든 인텔이든 이제 순차적으로 자꾸 1등 내줍니다. 1등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요. 마치 사이클 선수가 앞에 달리다가 뒤로 넘겨주고 다시 뒤로 가고 하는 것처럼 1등을 하면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로직 반도체는 1등 할 때 회사들이 다 이렇게 뒤로 뒤쳐졌는데 심지어 인텔마저도 TSMC한테 내줬잖아요. 결국에는 삼성한테 일부 내줬다가 그런 상황인데 삼성은 메모리 1등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그 눈에 보이지 않던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결국엔 그런 부작용으로서 뭔가 나타나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그런데 특단의 대책이 새로운 젊은 경영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이미 이제 수장하셨던 분을 다시 모셔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들은 삼성의 인재 육성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구성원분들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